이 폭력성이 있는 아이들은 정말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루기 어려워합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진행 중인 입장인 거잖아요. 아이가 폭력을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든 폭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케이스예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하세요. 부모님들은 내가 데리고 있을 때는 나한테 하는 건 내가 참는다, 내가 막는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서 때리고 옷 찢고 아니면 뭐 욕을 하고 화내고, 진짜 말 그대로 통제 불가능한 시한폭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들, 어떤 폭력성이 나오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그 아이가 왜 그러는지 그 상황 관찰을 먼저 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이제 그 방아쇠가 있잖아요. 그 트리거라고 하는데, 그 방아쇠가 왜 당겨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얘가 총을 들고 다니는데, 그냥 뭐 품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총을 꺼내서 빵 쏘는가? 빵 쏜다는 게 이제 폭력성이 노출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같은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폭력성이 나올 때가 있고요. 같은 상황에서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라는 게 또 미시적인 상황이 있고 거시적인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월요일 날 학교에서 3교시 때 음악 시간에 아이가 팡 터졌어요. 총 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목요일에 있는 똑같은 음악 시간인데 이때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얘가 음악 시간에 좀 많이 터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터지고 어떨 때는 안 터지는가? 예를 들면 그런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월요일 음악 시간에는 오전이었네. 목요일 오후 시간에는 오후였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그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밖에 내리는 비, 날씨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거는 그 아이를 둘러싼 어떤 하루의 일과라든지 이런 것이고, 미시적인 환경은 그 순간 바로 직전에 빵 터지기 전에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 거시적인 환경, 미시적인 환경, 그 주변 그 생태계에서 아이가 그 화를 왜 내게 되는지를 관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트리거를 찾아내면 그 트리거가 발동하지 않게끔, 총을 쏘지 않게끔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화가 나지 않게끔, 아니면 뭐 아이가 뭔가 짜증이 나지 않게끔 해주는 그런 변화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가,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이제 어린 아이들, 지금은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그냥 품에 꼭 껴안고 있고 너무나 귀여운 우리 아이가 특수학교 가보니까 저 고학년 형들 중에 막 폭력을 쓰는 형들이 있어요. 저렇게 갈까봐, 따라갈까봐, 우리 아이도 저렇게 때리고 나중에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 많이 하십니다. 자, 이건 이제 예방입니다. 자, 예방이 필요하죠. 그러면 결국 아이 입장입니다. 진행 중인 거는 아까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어머니가 좀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저기까지 안 갈까? 자, 많은 어른들이 그러죠. 저거 버릇없고 예의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근데 그거는 우리 아이들의 뭐 특징이기도 하니까 그냥 우리가 예의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소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어머니도 규칙을 지켜주셔야 돼요. 아이도 규칙을 지키고. 그래서 그 룰을 서로가 지켜가면서 약속하듯이 이렇게 계속 톱니바퀴 돌듯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이가 인과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요, 내가 맞아보기 전까지는요 아픈 거 몰라요. 나도 모르게 그냥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갓난아기가 뭣도 모르고 그냥 엄마 아빠 막 발로 차고 막 까르르 웃잖아요. 아이들 소파에서 막 아빠 배로 뛰어내리고 아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인과관계라는 거는 A라는 일이 있어서 B가 된다. 내가 아프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다. 저 사람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도 아프구나. 이런 선후 인과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너무 아파. 정말 힘들어.
이런 식으로 너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지적 능력, 학업 능력과는 별개입니다. 몸으로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일단 분명하게 몸과 표정과 말투로, 엄한 표정으로 그렇게 하면 저 사람 아니면 엄마가, 우리 가족이 아파,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똑같이. 그러니까 아이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 정도의 어떤 압력을 주면 세게 아프지도 않으면서 뭔가 아이가 느껴보지 못한 이 느낌 뭐지? 어떤 구속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구속을 받게 됐을 때 아이가 물리적인 그 힘을 바로 본능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화를 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엄하게 상황을 이해시켜서 네가 어떤 행동했는지 잘 보렴, 이런 설명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아이가 차분하게 이해하고 자기 행동을 좀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다. 관찰. 진행이 아직 안 되고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언어 표현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언제든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변 상황, 인과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